인천시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았던 적이 언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척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 시설 건립 기본계획 발표에 참석해 주신 그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기본계획 발표와 오홍석 교통환경도정관의 관련 시설 후보지 발표, 그리고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나서 질문과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달 15일 쓰레기 독립 선언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사이 여러 곳에서 참 많은 질문을 받았고 다양한 시각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 정부들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외쳤지만 결국 사자 합의를 통해 영구 사용의 빌미를 줬다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인천시가 정말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하라는 서울시 등의 압박도 여전했고, 우리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헛된 시도이자 약속을 어기는 몽리일 뿐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로부터 과연 인천시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향한 인천 시민의 간절함이 담긴 질문이기도 했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향한 서울 등의 욕망과 안일함이 담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천은 다르다. 인천은 할 수 있다. 인천은 스스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 쓰레기 독립에 이은 두 번째 약속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립해야 진정한 독립입니다. 우리부터 우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울 때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를 떠안는 도시, 직매립이라는 후진적 자원순환 정책을 이어가는 도시에서 벗어나 친환경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특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의 감축은 물론 매립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소각시설 마련, 최소한의 소각재를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 매립시설 조성을 구상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또한 준비하고자 합니다. 5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이제야 허울뿐인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는, 그러니 인천시도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생각이나 과연 있었을까 싶었던 일들을 차분히 실천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형식적 대체 매립지 공모 후 연장 수순을 밟으려던 누군가의 행정 편의식 발상과 꼼수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 앞에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천의 첫걸음은 친환경 환경시설, 자원환경시설 마련입니다. 우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민들께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의 핵심인 가칭 인천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 용역 결과에 따른 우선 예비 후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에코랜드의 구체적인 구상과 후보지가 발표도 되기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쌓이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산과 그로 인한 오랜 피해와 고통을 연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아픔이 만든 그림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 에코랜드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쓰레기를 지상에 직매립하는 구시대적 시설이 아닙니다. 잠시 이 통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섞인 100리터 쓰레기가 여과 없이 그대로 직매립되어 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방식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하고 남은 최소한의 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완벽하게 소각한 후 이마저도 90% 이상 자원재생 등을 통해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이 정도 분량만 에코랜드에 담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한 만큼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에코랜드는 30 내지 40m의 깊이의 지하에 소각과 재활용을 거치고 남은 최후의 소량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그야말로 친환경시설입니다. 규모는 수도권 매립지의 1%에 불과합니다. 1일 매립량은 20톤 트럭 8대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 동안 지하는 점토 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지상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서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매립 완료 후에는 돔을 걷어내고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입니다. 인천 에코랜드라는 임시 명칭은 시민 여러분께 해를 끼치지 않을 친환경, 친시민적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를 담은 약속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또한 최첨단 친환경 선진기술을 도입한 소각시설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자원순환센터의 유해물질 관리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동등하거나 우수한 사항이지만 설계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더욱 강화해 다이옥신, 질소, 산화물 등 법적 유해물질을 정상 수치 이내로 최소화하고 악취와 굴뚝여기 또한 완벽하게 제어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감이 쾌적한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천의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오해가 조금이라도 해소됐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에 따른 입지 예비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조사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1순위 추천 지역을 밝히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별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건설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소각시설 운영비 등의 절감을 위해 2개 내지 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번역별 광역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7개의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와 기타 부대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예비 후보지는 앞으로 군구 및 주민들의 공론화 합의나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규모, 위치 등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우리 오홍석 교통환경조정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입지 예비 후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에코랜드는 지난해 9월부터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조사 용역 결과 옹진군 영흥면 248-1 지역이 1순위로 추천되었습니다. 총 27만여 평의 전체 부지 중 매립시설 조성 대상 부지는 약 4만 5천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입니다. 기존 자원순환센터는 전 시설 용량을 축소하여 현대화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배당 자치구의 발생 소각재 쓰레기를 100%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의 경우 연내 자체 건설계획 수립 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예외 조건을 지난번 선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조성을 검토하는 다른 곳들의 경우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국공유지내 산단 등 주거지가 아닌 곳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운영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폐열, 온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인천형 뉴딜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중구와 미추홀구가 함께 사용할 우선 예비 후보지는 중구 남항환경사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동구와 동구가 함께 사용할 우선 예비 후보지는 남동구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위치 선정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동구에서 주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화군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강화군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함께 사용할 곳도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만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보수, 고장 등으로 소각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 인천 시내에 있는 민간 소각시설을 임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안정적인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 또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운영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폐열, 온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며 건조 및 소각 과정을 통해 나온 소각재는 자원재생시설을 거쳐 벽돌과 복토재 등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조금 더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남항환경사업소 내에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 폐기물만 따로 처리하는 자원재생센터 및 자원순환 홍보와 교육, 전문 연구를 위한 자원순환 홍보관, 연구소도 함께 설립할 계획입니다. 에코랜드 조성과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의 경우 우리 시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허용하는 한 과감하게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코랜드 예비 후보인 영흥에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4만 5천 평 범위의 토지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부지 약 20만 평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영흥을 명실상부한 수도권 대표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매년 58억 원 상당의 영흥 지역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100억 원을 투입해 시설 인근에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주민분들이 원할 경우 매립장 운영권도 위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중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 및 재생센터 입지 지역의 경우에도 관련 건설 비용의 분부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주민수건사업비, 지역발전기금,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구에서 원할 경우 운영권 위탁 또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랜드와 자원순환 입지 지역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은 관계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민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여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영흥 주민 여러분, 영흥에는 이미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곳에서 내뿜는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코랜드를 통해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인천형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인천 역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했고 탈석탄 동맹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석탄 없는 친환경 섬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랜드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화력발전소가 그랬던 것처럼 건강권과 보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에코랜드의 조성은 석탄재로 뒤덮였던 악몽에서 벗어나 친환경 자원순환과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수도권 생태관광의 랜드마크 에코보물섬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도권 쓰레기로 이미 큰 고통을 겪어온 우리 인천입니다. 이는 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시작한 첫 걸음입니다. 친환경 최첨단으로 꾸려질 에코랜드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번영을 위한 초석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인천시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대화할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우선 예비 후보지들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독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자원순환 미래도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조금씩 책임을 나눠 갖는다면, 그렇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쓰레기 자립을 이뤄낸다면 미래 세대에게 떳떳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천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은 다릅니다. 인천은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현호 인천광역시 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지난달 15일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간절한 심정과 굳은 이로 쓰레기 독립선언 이후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가 직면한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환경정책 대전환의 목표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서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 보완을 넘어 민선 7기 박남춘 시장님의 일관되고 과감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길목에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300만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천을 이끌어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치인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이 권위에 찬 결의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장으로서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지금 우리 인천이 걷고자 하는 길은 근본부터 바꿔야 하기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넘어야 할 난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난관을 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인천 미래에 대한 환경의 가치입니다. 목표 지향적 정책 추진이 아닌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하고 투명한 과정과 시민을 중심에 둔 수기 과정을 통해 인천 자원 순환 정책 대전환은 반드시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쓰레기 매립지 종료 이후 그 다음 수준으로 자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와 그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끝없는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인천을 가치 땅으로 물려주기 위한 그런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 인천이 나가는 길목에는 끝없는 고민과 갈등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박남춘 시장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은 스스로 서기 위해 다른 지역에 결코 고통을 넘기지 않습니다. 인천이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 정책의 보완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 옳은 길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처럼 옳은 길로 나가기 위한 진성성 있는 발걸음에 우리 인천 광역시에도 강력한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기자님들한테 나눠드린 기본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워낙에 자세하게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서 참고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쪽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는데 손을 들어주시고 또 언론 사명하고 이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경기 이승욱 기자 먼저 경기장입니다. 경기일보. 질문 3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강자를 90%까지 제한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요구는 또 어떤 이건지 이런 것들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체 매입지 예비 후보지로 영흥도를 결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을 강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주로 얘기했었던 게 서구에 있는 수성구로를 해제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흥도도 시흥을 통해서 거쳐가야 되는데 시흥에서 도로 폐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 궁금하고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지금 소각제 처리하는 그 기술은 대한민국에 개발이 돼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 전제 청라나 그 송도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소각제 역시 매립장보다는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는 자원 재생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벽돌이라든가 보도브록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서 재생이 돼 있는데요. 조금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민간 시설들이.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 재생 자원순환센터를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 지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영흥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 도로 문제가 사실 지금도 이 신문에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영흥 주민들 분께서 저희한테 많은 전화를 주십니다. 지금도 주말에 3시간, 4시간씩 걸리는데 거기에 차들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그 말씀들을 뭐 군수님도 하시고 또 우리 그 시의회 부회장님 담당 그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한 20톤짜리 8대 정도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일단은 운송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해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서 적시장에서 쌓을 수가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평일날 들어가는데 평일날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비첨두 시간 뭐 야간이든지 아침 뭐 한 11시에서 12시든지 이건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진짜 뭐 주민 시흥이나 이런 데서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상 매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해상 수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수고 도의장. 수송로에 있었어요. 영흥이 후보지를 결정이 되면 영흥이 가는 도로망이 경기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영흥 주민들께서 뭐 반대하고 반대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를 거쳐서 가는 도로에 그 주민들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신문에 나오셨지만 이번에 아마 인천시가 생긴 이후로 그 TF팀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님이 또 TF팀 단장을 맡은 TF도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제 그 TF팀이 다음 주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도로 부서 한 60개 부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도로 이런 부서들도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세워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분들과 협의하려고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아까 손을 들었을 때 형이 김윤대 기자님. 예, 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그 영흥도 주민들한테 이제 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소각장 주민들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셨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밖에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지는 일단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도 여기 보도자료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면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협상이 길어지면 2025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말씀에 그 사자비가 나왔는데 환경부랑 서울시 등은 인천시랑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제 단서 조항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발목을 계속 잡지 않을까. 정작 인천시는 독립을 했는데 걔네들은 수도권 면역지 쓴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좀 교통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사자비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뭐 내년 선거도 있고 서울시 복잡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아까 이승욱 기자 질문한 것 중에 토지 매입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매입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저게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2개 법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1개 법인입니다. 지금 이제 서류상에는 2개 법인이고요. 지금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 토지가 그 남동 화력발전하고 2017년도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금 30억, 그다음에 중도금이 1차, 2차에 걸쳐서 90억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120억 원이 일단 토지주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계약서를 둘이 맺은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계약서 내에 그
그거를 누구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계약 조건으로 그 계약서를 인수한다는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관계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내년 2월, 내년 한 3월 안에는 토지 매입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주민 그 대표단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발표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흥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자체 매립지라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연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이 갖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그런 설명도 드리면서 제가 그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걸 좀 군수님이나 이런 상의도 드리고 잘 해서 끝까지 설치부터 운영 등 전 과정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또 이렇게 과거에 좀 힘들어하셨던 그런 이유로 혹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자체를 제가 탄소 동맹을 가입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고 또 우리 중앙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착실히 해서 아예 친환경 섬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청사진 이런 거 잘 제시해서 잘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YTN 이기정 기자님. 예? 사잡이요? 예, 저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가 독립해야 그들을 따라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는 자꾸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을 전제로 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하면 우리가 되는데 경기 서울이 우리는 못하겠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4자 합의는 저절로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독립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겁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4자 합의는 무력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YTN의 이기정 기자입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서 그 부평과 계양의 그 자원순환센터가 보류된 거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안 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 장관님께서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와 소각제도 있고 분량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약간 뭐 잠깐 들으니까 확실히 느낌이 아직 안 오는데 다시 한 번만 그 무슨 의미인지 그 축소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평 계양권은 지금 이제 실무 협상단이 돼 있습니다. 부천하고 저희 시하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발표를 이렇게 추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부평 계양을 딴 후보지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을 만큼 저희 협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그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부천시 주민분들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협약서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양자가 협약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을 지키자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 부분은 협의가 끝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놓으신 거는 이게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 지금 요게 들어가면은 약 한 80%가 소각이 됩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들어가서 80%가 소각이 되면은 이제 소각제가 요 20%가 나오는 거죠. 한 요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지금 비율로. 근데 저희는 요 소각제를
다시 90에서 95%까지 아까 도시재생센터에서 벽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활용을 하고 한 5에서 7%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더 줄일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통해서. 그래서 요 정도의 소각재가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매립이 되는 양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오늘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그 비교 내용을 좀 앞에 전시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들을까요? 도 기자님. 사실 오늘 발표의 전제는 인천이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이면 더 이상 인천도 직매립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다 봐도 2025년까지 직매립을 어떻게 제로화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때도 저는 종량제 동출을 어딘가에 묻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이미 반입 총량제를 서울, 경기, 인천을 두고 봤을 때 인천이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이미 내놨던 직매립 제로화 계획이 이미 올해 부분은 많이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현재 추세를 어떻게 역전시켜서 직매립을 제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입자 설명. 예, 일단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모든 그 기준은 2025년도를 기준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직매립 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4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저희들이 그 일일 평균 0.8kg까지 줄이는 작업을 지금서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할 겁니다. 내년서부터.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 1%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 줄이는 자체도 전국에서 최소화하는 정책을 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입니다. 그 또 줄여진 쓰레기에서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58%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63%까지 재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한 37%가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37%가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37%에서 소각재로 가고 그 소각재가 다시 한번 90%까지 재활용됨으로써 실질적인 부분은 그 한 5% 내에만 이제 되기 때문에 직매립 가능은 가능하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게 매립장 이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되겠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45,000평을 4단계로 나눠서 10,000평씩 우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를 해보고 그러면 10,000평짜리 지금 저 지하 40m에 도움을 씌우는데 그 건설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체분들이. 그다음에 소각장 역시 이게 뭐 예타나 이런 거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면. 그래서 예타 면제되고 이런 데면 내년서부터 국비 신청하고 그러면 2022년도 1월서부터는 소각장 건설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5년도 초 1월까지는 모든 시설은 저희들이 다 준공하고 예비 운영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직매립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원순환 시스템 자체가 그걸 유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각장 안 짓지 않습니까? 정치적 문제나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다는 이유. 그러면 그거부터가 직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게다가 수도권 매립지 자체, 매립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허용해 왔지 않습니까? 싼 비용으로. 그러니 소각장 안 짓고 그냥 갖다 묻는 게 훨씬 비용 측면에서 싼 거예요. 건설 폐기물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다고 이제 그 매립하는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립하는 방식을 허용하니까 직매립 물량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가 구상하는 거는 수도권 매립지를 닫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직매립하지 않는
진짜 그게 선진화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소각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전 단계에서 감량하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짓고 그 소각된 것마저도 또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묻는 거는 진짜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천의 몇 개의 구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서 왜 수도권 매립제 갖다 버리느냐? 아무 노력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발표도 하는 거니까 두 가지로 다 목적이 있다. 매립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자. 미래로 나가자. 두 번째,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하게 쓰레기 자립을 하고 그리고 서울 경계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